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하셨고, 이게 또 코로나19랑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분기가 키포인트가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겨울철이 지나야지 좀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겨울철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엄청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겨울철을 지나면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변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스터샷을 맞을 거고, 치료제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였던 중국 전력난. 이게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많아질 때는 전력난이 빠르게 해소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마도 병목 현상을 꽉 쬐고 있는 연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정시켜주고, 코로나19 상황도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고용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중국 전력난도 좀 진정이 되면서 아마 봄이 되면 봄이 될수록, 이제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병목 현상 완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전망치는 좀 불안했다가 다시금 높아지는 그림, 물가에 대한 부담도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를 전환점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물가, 금리 이런 얘기들, 인플레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가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10월 달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CPI 6.2%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중고차, 그리고 신규 차량, 운송 장비,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단 에너지 가격을 보면은 좀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겁니다. 매달 2%씩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이제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병목 현상.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특히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중고차 가격이 작년 코로나19 저점 대비 거의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우리나라 중고차도 많이 오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신차 가격보다 높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게 되면 물가 레벨이 떨어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서비스, 주거비 물가가 지금 3%대 중후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6.2와 3%대 중후반, 그렇게 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진정이 되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되면 아마 4%대까지는 물가가 레벨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것은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미국은 1인당 300만 원 정도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실업수당도 보조를 해주면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주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일 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쉬면서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소비는 많아졌는데 이거를 공장을 돌리고 이 물류를 운반할 사람들은 더 부족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그 결과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소매업자 재고율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소매업체들이 판매되는 것 대비 얼마나 재고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1.07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매되는 것 대비 7%밖에 재고가 없어요. 과거 평균을 보면은 1.4 정도였거든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이 재고를 좀 축적하려는, 쌓아가려는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소비는 돈을 재난지원을 많이 받았다가 이게 줄어드니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때 소비되었던 재고들을 쌓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뭐냐면은 제조업 생산과 소매 판매의 격차인데,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수록 소매는 괜찮은데 제조업이 좀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과거 90년대 이후 경기 침체 때도 보지 못했던 레벨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게 과거 수준으로 회귀만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제조업 경기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인데요. 과거 병목 현상이 있을 때마다 뒤따라왔던 것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1년에는 투자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연된 투자, 거기다가 미국까지 직접 나서서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네. 투자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경기 회복, 물가 안정, 투자 확대는 신흥 아시아 쪽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 그리고 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G10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 전망이고요. 빨간색이 일본을 제외한 신흥 아시아들의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분기별로. 네. 근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례적으로 G10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신흥 아시아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신흥 아시아들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이후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G10은 이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반대로 신흥 아시아는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5.7%까지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네. 올해와는 좀 반대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 제조 확대, 그리고 투자 확대가 신흥 아시아 쪽의 경기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분기 이후에 이제 좀 좋아질 그 근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병목 현상과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좋게 이제 변할 것 같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실적도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부터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반대의 흐름 같이 흘러간 이유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반도체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은 내년 1분기가 전망치에 있어서는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요 15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위에가 현재 내년 2022년 영업이익 전망이고요. 밑에 그림이 2022년 순이익 전망인데 아마도 4,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역성장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왜냐면은 지금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7%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5에서 7%만 내려가면 내년 이익 전망이 올해 대비 성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된다면 제조업 경기라든지 수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아나면서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적은 2022년의 실질 실적은 내년 2022년 1, 4분기에 봤던 눈높이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그림이 반도체 사이클인데 네. 이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쯤에는 저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턴을 한다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